당시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2천여 마리가 순천만에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3천 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여 이제 순천만은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청사기가 고흥 운대 가마터에서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생활상과 도자기 장식 기법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해마다 국내 농업은 피해가 크지만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과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전라남도가 2022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은 앞으로 대국민 서명운동과 문화행사를 통해 대대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고흥군 운대 가마터에서 발굴되어 온 분청 사기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조선 초의 생활상과 실용미 장식 기법 등이 그대로 묻어나 흥미로우면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처음 발굴이 시작된 전남 고흥군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지난 19년여 동안 고흥군 운대리 일원에서는 분청사기 가마터 8기가 발굴됐습니다. 이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번 발굴 성과전에서는 분청사기 덤벙 문병 등 발과 접시, 잔, 병 등 실생활에서 사용됐던 다양한 유물 38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흥 운대리 일원에서 제작된 분청사기가 관청의 공납품으로 진상됐던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물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상관과 인화, 조화, 덤벙기법 등 모두 7가지 장식기법도 한자리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관람객들은 15, 16세기 200여 년 동안 청자와 백자의 중간 과정에 번성했던 분청사기의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를 교과서에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사실적이고 이렇게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물관 측은 이번 성과전이 고흥 운대리 일원 분청사기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는 처음으로 고흥에서 발굴 조사된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 총 8개의 출토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제519호로 지정된 고흥 운대 분청 도요지. 이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이번 성과전은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10월 광주 전남 지역 강수량이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207mm를 기록해 30에서 50mm 사이를 보였던 10월 평년 강수량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10월 평균 기온도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남풍 기류와 북태평양 고기압 등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농업 분야가 피해를 입는 동안 정부는 쓸 수 있는 지원책조차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무역 보복 국면에서 정부의 대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에 2,700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곧바로 편성한 겁니다. 정부의 관심은 예산으로만 증명됩니다. 대통령의 무관심, 대통령의 농정 철학의 부재,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11조 6천억가량. 해마다 어렵다, 절망스럽다를 반복했던 농업 분야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5%대 6,1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양파와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 품목에 지원된 품목 보조금은 더욱 아끼기만 했습니다. 고추에 1,000억 원을 보조할 수 있었는데 16억을 쓰는데 그쳤고 900억을 보조할 수 있었던 양파에는 43억 원만 쓰는 등 평균
4.4%에 그친 겁니다. 개도국 지하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개도국 지를 포기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농수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건데 이 현상을 두고 화가 안 날 농민들이 누가 있고. 농업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FTA로 본 이득을 피해 분야인 농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농업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그 농업보조금이 최저가 농산물 보장제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된다.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을 펴며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농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발빠르게 대처했던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 제대로 된 농업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에 미온적이라며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 등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볼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가 학교 법인의 최근 사태에 책임 있는 교직원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수 학부모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순천 강남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지시에 따라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을 해임하고 선수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이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강남여고 교장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 역시 명예퇴직을 하고 싶지만 경찰 수사 중이나 징계에 회부된 공직자는 사직할 수 없다며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숙하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아직 가을인데도 올해는 벌써 2천여 마리나 순천만에 찾아왔습니다. 순천만은 지난 1996년 흑두루미 70마리가 처음으로 찾아온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로 떠올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2,800헥타르에 이르는 드넓은 갯벌에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무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이달 들어 2,0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흑두루미는 국제보호종으로 이마에 검은 반점과 잿빛 몸을 가진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 1996년 70여 마리가 처음으로 관찰된 이후 지난해 2,502마리, 올겨울에는 3,000마리에 이를 전망입니다. 개체수 증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흑두루미 보호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는 그동안의 중간 추세로 보면 3,000마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시작한 보존운동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서식지 보존의 사업의 결과로 봅니다. 순천만은 한 해 14,000여 마리가 활동하는 일본 이즈미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의 중간 경유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찾은 일본 이즈미 관계자들은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村長湾がその中継地としても大事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のはもう当たり前、もう言うまでもないことなんですが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알려진 전남 순천만. 흑두루미의 개체수가 늘면서 단일 장수로는 국내 최대 월동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의 알루미늄 공장이 4자 간 합의를 통해 건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광양시와 광양알루미늄 주식회사, 세풍지역 주민대표와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업체 측은 국내 법령에 따라 집진시설과 굴뚝 자동 측정기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청이 대기오염 물질 확산 예측 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운영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022년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COP의 유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와 여수시 공무원 3명과 NGO 관계자 6명 등 모두 9명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국제관의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TF는 다음 달 초 국회의원, 광역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서명운동과 문화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육지에서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농한기지만 바다 해조류 농사는 지금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남녘바다에서는 요즘 이름이 생소한 해조류인 꼬시래기 키우기가 한창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섬마을 앞바다는 작업 중인 선박들로 가득합니다. 수심 10m가 넘는 물목에 꼬시래기 양식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식줄은 최대 130m, 손바닥만한 붉은 빛의 줄기를 4m 간격으로 꼬아 붙이는 겁니다. 물이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이 바다가 모래바지고 하늘바람 머시기라 북풍바지라 따뜻하니까 빨리 커요. 지난달 시작된 이 작업은 이달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계속됩니다. 부착된 꼬시래기는 겨울 성장기를 거쳐 최대 3m 넘게 자랍니다. 한 줄당 생산량은 3에서 6톤으로 150만 원 수입은 거뜬합니다. 인기 있는 해조류로 수익도 좋아 새로운 양식 품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꼬시래기 같은 경우는 국수로도 해 먹고요. 해초무침도 해 먹고 사라다 같은 것도 해 먹는데 이걸 씹히면 아삭아삭하니 참 맛있습니다. 식감과 맛이 좋아 무침과 국거리 등 다양한 재료로 식탁에 오르는 꼬시래기.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내년 3월 중순부터 남녘 바다에서 본격 수확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순천시는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관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상 이상의 미래를 여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제7회 주민자치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주민자치 이야기를 통해 한 해 동안 펼쳐온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간의 교류 행사가 오늘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 지역 농민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인 결의문 채택과 우리쌀 나눔 행사, 우수농산물 전시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수 지역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품목 농업인 형구회, 생활개선회 등 3곳으로 1,6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자체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군도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6일 이전에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선거인단 구성 시한이 내일로 다가와 각 시군도 구성 인원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선거인 수를 15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구성을 마쳤으며 여수시는 내년 1월 5일, 순천시는 1월 8일, 광양시는 다음 달 27일에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 한 해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730여 명에게 3,755필지의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이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나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사 의뢰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했던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잠적해 있던 인테리어업자 A씨를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선급금과 자재 구입비 2억여 원을 받고도 시공을 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인구정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공모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아동, 청년, 여성, 중장년 4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시 인구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10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5명이 증가한 28만 1,5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과정이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확보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상공회의소가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추진한 이번 과정에서 상반기 22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하반기 수료생 23명도 지역 시내버스 3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상공회의소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23명씩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전남 지역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된 기탁금이 지지정당이 아닌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기부자의 의사가 배제된 반강제 모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을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법들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달까지 복지 소외계층과 고위험 위기 가구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